과정이라서 제 강의에 조금 부담이 느껴집니다. 또 우리 오태구 도시개발공사에 계시는 분도 있고 농촌공사에 계시는 분도 있고 이런 우리 뭐 부장님이나 여러분들 잘 아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잘 아는 내용을 또 제가 새삼스럽게 말씀드리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또 듭니다. 예. 제가 오늘 강의 드릴 내용은 숲 다들 잘 아시고 많이 좋아하시죠? 예. 참 우리 캠퍼스도 그렇습니다만 오늘날 숲을 이용한 다양한 그런 활동이 있다 보니까 전 국민이 숲과 관련되는 취미는 하나씩은 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의미에서 잘하시는 내용을 제가 한번 더 여러분하고 소통하는 의미에서 또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면서 또 좋은 말씀을 좀 듣고 가는 그런 기회로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임학과 하니까 숲보다는 산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발음도 그렇고 해서 우리 임학과 졸업을 하면 산림을 잘 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4년 동안 열심히 학교를 다니라 해야 되니까 오늘날 공무원도 그죠? 인기가 있다 보니까 옛날부터 저희 학과는 임목직, 녹지직, 공직으로 많이 갑니다. 농생대에서도 기술고시 직이 2개가 있는데 농업직 하나 있고 임목직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또 5급 기술직 또 합격자 하면 나오고 그래서 유능한 학생들이 좀 오고 또 사회적 분위기가 또 숲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조금 인기가 있다 그럴까요? 그래서 저도 이 학교 나왔습니다만 저희들 학교 다닐 때보다는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학교를 다니는 것 같고 저도 또 교수 생활을 잘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숲이 오늘날 다면적 기능과 가치가 엄청 커졌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요. 그래서 이 숲의 다면적 기능과 그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다 아시는 또 그런 내용인데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고 또 아는 얘기가 있더라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진상으로 보니까 더 멋있게 보이고 참 나무만 쳐다봐도 그죠? 힐링이 되는 그런 사진입니다. 제가 직접 찍은 건 아니고요. 인용을 했는데 이런 사진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문화재에 만약에 이렇게 나무가 올라간다면 공무원 쪽 아무로 난리 났겠죠. 이 나무 그냥 놔뒀겠습니까? 세계 자연유산에 있는 그런 동남아의 앙코르와트 지역에 가면 밀림지대에 있는 거기 이런 열대된 나무가 또 문어발같이 생겨 있다면 우리 같으면 이래 놔뒀다가 예를 들어서 불국사 담벼락에 이런 나무가 하나 붙어 있다면 난리 났겠죠. 근데 이게 밀림지대에 오히려 저개발 국가의 분들이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랬는지 그냥 덩쳐놨던 게 더 세계 자연유산에 들어갈 정도로 유명해져 버렸습니다. 참 이거는 시대적으로 또 우리가 보는 관점이나 다면적 기능과 가치가 좀 많이 바뀐 거죠. 그죠? 우리가 이래 놔뒀던 거는 이리 놔둬서는 또 되지도 않을 거고 이런 나무가 생긴다는 상상도 못할 그런 곳인데 오히려 이게 이렇게 되고 미국 쪽에 여러분 혹시 샌프란시스코 LA 쪽에 가면은 네드우드 국립공원이나 요세미티 국립공원이나 그죠? 그다음에 세콰이어 국립공원 그쪽 국립공원 기산면 쪽에 많지 않습니까? 가면 이렇게 2,400년 된 상델리아 틀이라고 해갖고 처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나무가 있고 이 직경이 한 5m 됩니다.
이것도 제너럴 솔로몬 트리라고 해갖고 이게 이제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나무인데 요 나무보다는 요 나무가 좀 더 오래됐다고 해요. 레드우드, 우리말로 미국 산나무예요. 그러니까 세콰이어, 메타세콰이어 많이 들어보셨죠? 그 종류의 나무인데 이게 직경이 5.8m, 이 둘레가 13m, 높이가 86m 그래요. 이런 나무가 그래도 우리나라 같은 태풍이 온다든가 이렇게 해서 넘어갔을 텐데 있다는 게 참 대단한 거죠. 이게 지금 엄청난 관광지가 되어 있죠. 이런 나무가 또 이런 숲이 오늘날 우리한테 여러 가지 기능적 가치를 주고 있고 과거에 보는 그런 숲 나무하고의 기능과 가치가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시는 사업에 나무 숲과 관련된 나무가 많이라 생각합니다. 청사 건물을 하나 짓더라도 나무를 어떻게 심을 것인가 그런 얘기도 있듯이 그죠. 여기 어딘지 아시죠? 혹시 강원 쓰는 분 안 계세요? 강원도. 예, 맞습니다. 강원도 인제군 원대리, 원대리의 자작나무 숲입니다. 이 나무를 심을 때는 한 40년 키워가 별 목적으로 고기림에 심었습니다. 사람이 생겨서. 근데 지금 소도 못되게 합니다. 인제군에서 최대의 어떤 관광지로 만들어놨는데요. 이제 고기림에서 이제 그렇게 하도록 했는데 연간 뭐 50만 명 정도 돼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뭐 닥터 집하고 다 아다시피 그죠? 근데 뭐 사기들 다 사람이 많이 오는데 유별나게 겨울이 많이 온답니다. 닥터 집하고의 그 모습을 영화의 모습을 상해서 이런 것도 이제 과거는 우리 나무 심어서 송송소 심어서 빨리 한 40년 키워서 별 생각하고 심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벼지도 못하게 하고 있고요. 이제 껍질을 자꾸 벗겨서 이제 껍질 벗기지 말라고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은 껍질 벗기지가 까맣게 된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가지 잡고 있고 벗기지 말라고 더 벗기더라고요. 그렇게 뭐 종이로 뭐 연예편지 쓴다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근교에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때 영향이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때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심지는 않았습니다. 세월이 바뀐 거죠. 우리 사회의 어떤 기능적인 가치적인 면에서. 이거는 제주도 삼나무 그러니까 편백 희롱기석입니다. 심기는 심어가 이렇게 잘 키워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데요. 참 멋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 볼 때는 이게 지금 멋있는 게 아닙니다. 심어놓고 손도 안 대니까 이렇게 대나무 자라듯이 자랐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자라서는 안 되겠죠. 손가락이 간번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더 멋있을 텐데. 근데 지금은 손도 못 대게 합니다. 그럼 심은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돈이 되게 해야 되는데 이제 기능과 가치가 바뀌었습니다. 멋있죠? 뭐냐고 멋있습니다. 더 멋있는데 그죠? 이 잣나무입니다. 잣나무인데 요게 모주 리조트 그 스키장 들어가는 보면은 덕유산 자연휴양림이라고 있어요. 그 안에 가면은 잣나무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독일 가뭄이나무가 80년 된 나무가 있습니다. 멋있습니다. 바로 길가에 있으니까 가보십시오. 이게 잣나무를 심어놓으니까 이렇게 캠핑장이 되는 거죠. 이것도 멋있긴 멋있는데 손가락에 해줘야 됩니다. 뭐 이때간에 이 아주 우량 목재 생산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분들이 놀이터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산림 휴양 치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참 강원도 울진이나 이쪽에 봉화 쪽으로 가면은 흔히 말하는 금강송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이 태국 경북에는 이런 나무를 못 보니까 우리나라 숲이 전부 다 못 쓰는 나무만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잘 보존되어 있는 뒤에 나옵니다만 울진 그 산불이 나가고 난리 났습니다.
지켜야 된다 하는 도시입니다. 예, 이렇게 소나무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베어서 써야 되는데 지금 못 쓰고 있죠. 그러다가 불다 타버렸습니다. 예. 그 불타는 거 빼내는 게 지금 목성들로 지금 좋아졌어요. 못 빼는데 불타는 거 빼내야 되니까 다시 심어야 되니까 이런 게 있고. 예, 뭐 유난히 잘 자라는 이런 잣나무, 소나무 뭐 이런 나무가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이제 거의 배도 될 그런 나무들이에요. 예. 이런 게 목재적 가치, 경제적 가치로 치면은 수입제가 삽니다. 재질도 좋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경제적 가치를 따지면 돈이 안 되니까 보존해서 아까 같은 그런 휴양치유적인 그죠? 어떻게 가면 또 다수 배출권도 나옵니다. 그런 쪽으로 기능과 가치를 부여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뭐 계절이 지금 한창 실록의 계절입니다만 가을에 우리나라 뭐 좀 단풍이 멋있는 곳에 가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이 사찰하고 연계되는 곳인데 단풍이 아름답다고 소문난 내장산입니다. 여기에 뭐 이 나무를 베어서 다시 심고 한다 하면 허락을 안 해주겠죠. 오늘 경관적으로 엄청난 곳인데 일본 같은 데 가면요, 여러분 교토 가보셨죠? 교토 뒷산에 그 기타야마 북산에 아라야마 사마 같은 데 가면 이런 모습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요 나무가 만약에 죽었다 하면 노란 나무가 단풍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시커매집니다. 그러면 요 경관을 살리기 위해서 똑같은 색깔의 단풍이 되는 나무를 심어요. 그 정도로 이제 경관팔이를 하고 있죠. 교토가. 그럴 정도로 숲에 대한 개념이 이제 많이 달라지고 있고요. 숲하면 또 이제 물을 빼놓을 수 없죠. 물죠. 여러분 경북에 경북에 산이 많으니까 앞뒤 산이니까 그죠. 동산 수태고래가 동봉을 가시더라도 경북에 한참 앉아 계시다가세요. 그럼 왜 그러냐면은 무슨 피톤치드니 산림욕 많이 그러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피톤치드 산림욕적인 면에서 알칼리수, 이온수, 음이온수가 제일 많은 곳이 계곡입니다. 그래서 계곡에 앉아 있으면은 음이온수를 많이 들이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산림욕이 잘 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피톤치드 못지않게 많이 얘기하는 게 음이온수입니다. 그 음이온수가 폭포에 제일 많아요. 1시간 만에 동봉까지 올라갔다 왔다 이렇게 체력자랑 하시면 안 됩니다. 이 강의 들으시고 그런 면에서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숲을 이용해서 이렇게 가까운 파란원에서 합니다. 수림장, 저희는 수목장이 성행하고 있어요. 그만큼 인간이 이제 뭐 우리 흙에서 돌아간다 하지만 흙으로 돌아간다기보다 나무로 돌아가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우리 생애 주기별 살림 복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 속에 있을 때부터 태교도 부모가 숲에 가서 하고, 태어나서 어린이 유치원 다닐 때 숲 유치원 다니고 이렇게 해서 결국 마지막 숲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애 주기별 살림 복지 라는 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정도 숲에 대한 그런 가치가 많이 바뀌죠.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풍기 영주에 가면 국립산림치유원이 있습니다. 세계 7회를 이렇게 있죠. 전국의 자연휴양림 있죠. 오늘날 이런 생활 많이 하시죠. 그 현대사회에서 도시생활
오는 그런 스트레스라든가 어떤 쉼에 대한 어떤 욕구 이런 부분을 이제 숲에 가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과거에는 오히려 이런 것을 탈피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다시 찾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숲의 기능과 가치가 많이 바뀌고 있고 요즘에 회사도 ESG 경영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결국 ESG 경영의 방법론을 치면 숲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 대구 뒤에 가서 얘기 드리겠습니다만 역대 시장님들 대구 나무 많이 심어갖고 아주 훌륭한 시장님이라는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많이 아시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 자연휴양림이니 치유의 숲이니 이게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만은 제 옆에 있는 우리 교수님이 발표하실 때의 자료입니다. 이 생산 파업이나 또 소득 파업, 특히 고용 파업이 이렇게 몇천억이 발생된다. 이 사업이 워낙 지자체별로 이 사업을 소유 취하려고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인 그런 것도 이제 이런 어떤 숲과 연계되는 경제적 방어 효과를 많이 노리는 걸로. 이 장성 편백 치유숲 한번 가보셨어요? 이 장성 편백님 여기는 우리 임종국 씨라는 분인데 그분은 실제적으로 이 나무 심어갖고 좀 안 되는 말씀이지만 부도났습니다. 그래가 이 숲을 7분한테 명의를 이전해 줬어요. 그분은 돈 받을 걸 못 받고 이걸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필요 없다는 그런 분들 계시고 워낙 우리나라에서 상징적인 곳이 많으니까 산림청에서 샀습니다. 이걸. 그래서 이제 편백 치유숲인데 제가 귀국해갖고 2000년에 여기 숙박국이 사과로 제가 컨설팅 해주고 갔었는데 그때부터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지금은 여기 가면요 정말 국민이 우리나라 국민이 한번 알아보고 가신 분 없을 정도로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 나무 심어서 나중에 70년 지나가 배서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데 지금 배지도 못해요. 그렇죠. 지자체 그죠? 기관장들은 이런 자연휴양림, 유치 또 시설 이런 거 많이 하시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고. 그래서 인간은 자연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는 이런 이론적인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죠? 석기 시대 이때부터 생각하면은 인류가 숲에서 생존해왔다 이런 관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유전자에 숲을 사랑하고 의존하는 인자가 존재한다. 이런 바이오필라 가설도 있고 이 집단적 무의식 속에 이 인류가 숲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 현대인의 무의식 속에서도 이 숲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자꾸 깨우쳐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700만, 200만 년 전에 인간이 출현할 때 이 어십줄 숲에서 여전히 살아오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인간과 숲과는 뗄 수가 없다. 특히 이제 이 도시화, 그죠? 우리나라는 지금 90% 넘죠. 인간 숲의 관계가 단절되다 보니까 앞에와 같은 그런 숲과의 관계적인 그런 사업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정신적, 육체적인 문제가 더 많다 보니까 치유의 숲도 있고 휴양림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 인간한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숲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숲과 문명의 관계를 또 봐도요. 이 사토 브레앙이라는 분이 18세기 낭만주의 작가신데요. 문명 앞에는 숲이 있고 문명 뒤에는 사막이 남는다. 이래서 이 숲의 파괴가 오늘날 심각하다 이런 것도 있고요. 이 문명이 발달해가 우리 인간이 훨씬 행복하게 잘 사는데 그로 인해서 자연 숲이 이렇게 파괴가 된다. 이 사진은 저도 인용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두낭이라는 곳이더라고요. 이 실크로드에 곳이있는데 이 오아시스가 있고 이러한 건축물이 있고 이 주위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살았겠느냐.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하니까 전적으로 숲이 다 파괴가 되고 사막이 되고 그나마 좀 남아있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지금 관광지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마 18세기 낭만주의자 분인데 이 유명한 말을 오늘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 인간이 숲을 파괴를 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뭐 이집트 세계 7대 불가사의한 곳이 피라미드인데 과연 거기가 어떻게 생활이 이루어지고 어떤 그런 도시였길래 지금 이렇게 상황이 되어 있나 이런 거 생각하면 이 부분이 충분히 증명이 되는 거죠. 자, 우리나라 숲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사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농어촌 공사나 도시공사에 계시는 분, 뭐 자료를 충분히 보시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보신 분 계세요? 뭐 연배도 저하고 다들 비슷하셔갖고 어릴 때 뭐 한 번 정도는 보시지 않았겠나 생각하는데 이게 과거에 우리나라 산이었습니다. 특히 뒤에 나옵니다. 포항 근교 영일만 지역, 영일지구예요. 지금은 뭐 다들 자제분이 있으시겠지만 뭐 배고플 때 라면 먹지. 학생들한테 걔 너는 태어날 때부터 편의점이 있었고 삼각김밥이 있었지. 나는 91년도 일본 동양대 유학학원에서 편의점과 삼각김밥을 처음 봤다. 야, 여기는 기술이 발달하고 잘 사니까 김밥을 두꺼운 거 먹어야지. 삼각김밥이 그걸 사가 먹는데 삼각김밥 다 드셔보셨지만 처음에 그 뜯을 줄 알았어요. 아, 그거 진짜 한 10개가 아니라 20개 뭐 일본어도 모르고 내갔으니까요. 미국 가다가 영어를 좀 했지만 박사 수료하고 미국 가다가 다시 일본을 가서 석박사를 실어했는데 그 번호가 1번, 2번, 3번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뜨더니 그렇게 제대로 뜯깁니까? 얼마나 더 잘 말을 하든지 이 손으로 말해도 어떻게 잘 말하냐고 나중에 정말 기계를 해도 감탄을 했잖아요. 야, 역시 일제다. 어르신들은 옛날에는 일제가면 뭐 그죠? 최고입니까? 요새는 K대가 제일 낫죠. K대가. 그렇죠. 과거에 이랬습니다. 이렇게 이랬던 숲이요. 뭐 이 숲을 가겠습니까? 이랬습니다. 우리 팔공산도 이런 게 있습니다. 특히 화감지대니까 그때도 그랬죠. 토마토 마사토 지역이니까. 이 학생들 보여주면 진짜 이런가 싶은데 뭐 감탄도 안 해요. 그냥 좀 보고 좀 이렇게 좀 괜히 좀 나오고 좀 감탄을 하는데 좀 봐라 하면서 거기들 보다가 또 거기 숙이고 저는 그래도 동기 있고 또 제 전공이니까 또 얘기하고 일만과 나왔으면 과거에 어떻게 따서는 좀 알아야 되잖아요. 이런 민둥산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숲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오늘날 숲이 그냥 숲이 아니다. 특히 포항 지역 가면 근데 다 밀어가지고 아파트 짓고 있어요. 이렇습니다. 완전 진짜 말 그대로 민둥산이 이게 사방사학이라고 해서 70년대 산림녹화 사업에 지금 밀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덕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좌우로 산이 좀 이랬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혹시 숲속에 큰 글자 73, 뭐 77 이러잖아요. 뭐 73년도 사방 사업했고 77년도 사업했다는 것입니다. 불러가 홀딱 다 태워보죠 지금. 이 50년대 서울 구파발 지역입니다. 이게 서울 근교예요. 뭐 서울만 이랬습니까? 전국 이랬죠. 이 요새 이런 사진 찍어놨죠. 동원치기 내려 안 되겠죠. 이 이제 신고일 행사 저도 뭐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이제 27일 신고일을 이렇게 27일고 지금이 원래가 87회가 그랬거든요. 78회가 50주년입니다. 녹화 사업한 지가 74년도부터 녹화 저격 사업을 했는데 딱 50주년을 행사했어요.
이 동원 되겠습니까? 이래 노력을 해서 앞에 왔던 그런 숲을 갖고 온 겁니다. 이 귀중한 걸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그 당시에 지금 녹화하면 밀가루를 줬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밀가루 주고 애들도 다 올라갔는데 밀가루 주고 옥수수 가루 줬대요. 이분 아시죠? 이분요. 모르세요? 이분 아시면은 옛날에 유경수 여사 알면은 보셔야 되고 유경수 여사 모르면은 신세대 그런 얘기 있었죠. 그 학생들한테 이분 아시나? 아는 학생들하고 알고 어떤 학은 관심도 없고요. 이분이 뭐 특별히 제가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분이 뭐 어쨌든 간에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경제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때 진짜 어디든지 손 안 댈 곳이 없죠. 우리 농어촌 공사나 뭐 이런 쪽도 그렇고 그죠? 이래서 이 여기만 지역입니다. 그 당시에 한국 노선이 전부 미주 쪽으로 돌아가고 이래 갔단 말이에요. 지금 뭐 중국, 러시아 쪽으로 가지만 이러니까 이 박 대통령께서 해외 갔다 오시다가 우리나라라고 내려다 보니까 여기가 사막인 거예요. 사막. 영일만 지역. 포항 중심이죠. 지금도 한국 노선이 들어오죠. 그래서 영일 사방 사업의 기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방 사업, 산림 녹화 사업 하면 영일만. 근데 73년도에 가면은 요런 해는 중에서 여기 지금 녹화가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시차로 오신 거예요. 포항시 흥해 오도리 칠포 해수욕장 바로 옆입니다. 그러니까 카페도 많으니까 가보신 분들 계시는데 순시 왔는데 이분도 아시죠? 그죠? 차지철 경호실장이고 요 김수학 도지사하고 국세청장이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 여기 와서 이제 앉아서 진도 주의하고 이제 사랑 사업을 드라이브를 걸었던 거죠. 73년도부터. 이러면서 오셨던데 이 지역입니다. 이 견방을 차차차 MBN 촬영했던 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쪽 칠봉 국도에서 바로 옆에 칠봉 해수욕장이에요. 해안도로 따라가면 사방 기념공원이 갖고 있습니다. 이분이 오셨던 곳 바로 여기입니다. 이게 여 앞에 산불이 홀딱 다 태워본 거예요. 그래서 완전 민둥산이 되어버렸죠. 그 일어나는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곳이니까 여기를 다시 복구를 해가 기념공원을 만들자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념공원을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공원같이. 요게 박 대통령의 순식 기념비고요. 옆에 있는 거는 영일지구 사망 기념탑입니다. 들어가서 요 옆에 가면요, 이렇게 동상을 모습으로 재현해 나갔고요. 요 산림국장, 의창사방사업소장, 김수학 도지사, 박 대통령 해놓고 요 옆에다가 바로 이렇게 기념벽을 만들어놨는데 이 치산치수 친필입니다. 이때는 치산치수가 국가 경영의 하나의 근간이 되어 있었죠. 물을 다스리려고 하면 산을 다스려야 된다. 산을 다스리면 물이 다스려야 된다. 좀 홍수가 일어나니까 뭐 도시공사, 농어촌공사분들 뭐 아마 그 역사적인 그런 걸 보시면 아마 이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이제 엄청나게 했는데 공장 하나 지을 돈도 없는데 산에 가갖고 일할 게 돈 쓸 돈이 어딨습니까? 근데 박 대통령이 독일 가보고 일본 가봤죠. 그럼 뭐 살죠? 돈을 주고 없고 농어촌에 다 쉬고 놀고 있죠. 겨울에 농한기에. 그래서 이분들한테 어쨌든 공을 걸러서 한 겁니다. 하고 돈도 못 주니까 밀가루를 주고 옥수수가루를 주고. 그리고 이제 농어촌에 유휴 노동력을 일자리를 주고 국가는 확배되는 녹화를 하고. 돈 없는데 왜 이때 했느냐? 우리가 앞으로 30년 뒤에 잘 살 때 그때에 이 사방 사업을 하면은 늦다 이거죠. 나무가 갑자기 30년 그렇게 큰 건 아니잖아요. 지금 해놔야 후대가 잘 살 때
우리나라 숲이 우거진다. 그때 살림 복지도 있고 뭐가 있다. 지금 밀가루만 줘도 일하는 거지만 나중에 30년 뒤에는 하루에 돈 수십만 원 줘도 일할 사람이 없고 일 안 하나. 이 생각을 갖고 사업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참 우리 분야, 살림 분야에서 대단한 분이다. 그래서 우리 저기 광릉 포천에 가면 국립수목원이 있는데 명예의 전당이 지금 6분에서 이제 원래 2분 더 해갖고 8분이 되어 있습니다. 8분이죠. 첫 번째는 나무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이제 일반인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박 대통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숲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다. 그래 이런 치산시수 사업을 사업을 안 했으면 오늘 낼 숲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뭐 특별한 어떤 뜻을 두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우리 산림사에 있어서의 이분의 어떤 지적적인거나 또 이때의 이 치산치수적인 부분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가면요 여기에 견마을 차차차 촬영한다고 배를 하나 갖다 놨는데 여기가 사람도 잘 안 오던 곳이 완전히 꽝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보면 한번 칠포해수욕장 바로 옆에 있으니까 한번 가시면은 이분도 한번 이렇게 가보시고 친필을 써놨습니다. 학생들 교육장으로 많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런 우리 역사적인 그런 사업을 통해서 오늘 숲이 우거졌고요. 이제 이 산림녹화가 사방 사업이 성공한 거는 이렇게 뭐 국가 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십이, 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니,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에 대한 어떤 상승 효과, 이런 부분을 해서 이제 추진했고 성공한 거죠. 그래서 이 1954년도 우리나라 국민 소득 GNI가 67달러예요. 산에 헥타르당 임목 축적이 6기빵이었던 게, 이게 지금 2022년 서울 근교입니다. 국민 우리 한 3만 2천 뭐 달러가 왔다 갔다 하면 달라지겠지만 3만 불이 넘고, 헥타르당 임목 축적이 172빵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OECD 국가보다 뒤에 나옵니다만 평균보다 높습니다. 국토는 63%가 산이고요. 이런 모습이 경제개발과 동시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림녹화하고 사방사업이 그 당시에는 치산녹화, 치산치수가 국가 대표적 브랜드가 되어가고 추진해가 성공하다 보니까 FAO나 세계적인 환경운동가나 또 유엔 이피백 사무총장 이런 분들이 2차 대전 이후에 국토녹화에 성공한 유일한 국가다, 세계적인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국가 브랜드 가치입니다. 이 정도로 이제 성공되었고요. 우리나라 이제 산림인구 현황입니다만 통계적인 거니까 그냥 뭐 간단하게 넘어가겠는데요. OECD 국가 중에 우리 산림률이요 세계 4위입니다. 세계 4위. 일본이 우리보다 앞이고요. 뭐 이모 국가인 핀란드, 스웨덴은 말할 것도 없고요. 땅이 그러니까 산이 66%가 사유림입니다. 잘 아시죠? 이 목적적이 지금 169, 170입니다. OECD 평균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40년 이상이 80%가 나와요. 그럼 배가 써야 될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고요. 그런데 목재 작업률은 거의 16%, 17% 이렇습니다. 지금. 그럼 원목 작업률은 55%좀 넘습니다. 근데 산에 지금 산불 때문에 또 임도를 많이 내려가는데 이제 산림이 얼마만큼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집약적인 경영을 하고 있나 하는 게 이 임도입니다. 산림해도로. 이게 일본만 해도 23m가 되는데 우리는 겨우 3.8m입니다. 산림 작업을 없죠. 전부 시골하고 고래가 되어 있죠. 이런 면에서 또 앞으로 산림 위험이 어렵습니다. 연간 우리 목재 쓰고 있는 양적인 부분입니다. 벌채량은 한 500만 인방 정도 되고요. 그 수집량은 한 400만 인방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가 연간 쓰고 있는 목재량이 한 2,800만 인방, 3,000만 인방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국산 목재 이용 한 450만 인방, 뭐 통계적인 거 연도에 조금 다른데요. 참고적으로 하는데 우리나라가 1년에 쓰고 있는 목재가
2,900만, 3천만 입방. 조금씩 달라졌는데 우리나라에서 공급되는 게 450만 입방, 500만 입방. 작업률은 15%. 나무를 85%를 수입을 쓰고 있어요. 산을 이렇게 세계 4위 국가인데 그런 부분 참고해 마시고 국산 목재 생산 공급 실적도 이렇게 보면 대부분 민주림에서 이제 공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용도별로 보면은 지금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펄프입니다. 종이 소비량이 갈수록 늘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요새 또 단독주택 많이 짓고 하는 제재요. 어느 해는 또 다르게 조금 높아지고 이런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합판이나 보드가 좀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목재 산업적인 보면요. 이번에 통계치가 이제 연도별로 좀 달리 표현을 했습니다만 한 2,700만 톤. 1톤 트럭이 2,700대 분이 이제 전류 중인데요. 한 2,700만 톤 되는데 국민 1인당 한 0.5인방 쓰고 있고요. 이용량이 한 400만. 근데 우리는 15%, 일본은 42%입니다. 이 평균 목재 거래 가격 입방당 10만 원 정도 되고 우리나라 전체 목재 시장 규모가 42조 원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85% 정도 수입을 하니까 연간 수입하는 양이 6조 원인데요. 달러가 비쌌던 재작년 같은 경우는 7조 원이라고 합니다. 연간 7조 원의 목재를 돈으로 사쓰고 있어요 지금. 이런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나라 산지 구분하는 거죠. 이제 보존임지와 준보존임지가 두 개로 크게 나눠지는데 보존임지는 임업용과 공인용으로 두 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제 산지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왜냐? 아파트 짓고 공장 짓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임업용, 공인용인데 그래도 임업용이 많죠. 근데 임업은 안 됩니다 지금. 또 하나는 이 기능들 여러분한테 이제 기능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면적 축적 보면요. 수원 함양림, 산지, 재, 방지림, 자연환경 보존림, 목재 생산림, 산림 휴양림, 생활환경 보존림, 기타 이렇게 해서 나눠지가 있는데 제일 많은 게 자연환경 보존림하고 목재 생산림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환경 보존림 우리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산사태라든가 이런 것도 방지되고 있고 이 제일 많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자꾸 조금 변화씩 일어납니다. 5년마다 조사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이 산림의 숲의 다면적 기능과 가치인데요. 이 가장 최근에 이제 조사를 한 건데 우리나라가 순수 공익적 기능입니다. 목재 생산적인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2018년 기준을 하니까 한 221조 연간 221조 원의 가치가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나무를 베지 않고요. 그래서 제일 큰 게 이제 이 온실가스 흡수 저자입니다. 오늘날 탄소 배출권 지금 문제 있죠. 그 다음에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 휴양, 수원 함량, 물 문제적입니다. 산림 정수. 농촌공사 분들 계시던데 이 저수지 관리 많이 하시잖아요. 저수지의 물은 저수지 그 자체가 항아리로 담는 것보다는 산에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이 더 크죠. 토사가 또 그렇게 많이 밀려온다 하더라고요. 재정공학 관련된 부분인데 그리고 저수지가 자꾸 수심이 얕아지는 거죠. 4대강 사업에 하는 거가 모래 충수라는 거 같이 충수해줘야 된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알겠는데 국민 1인당 400만, 450만 원 매년 혜택을 받는 거죠. 명목적으로, 그죠? 명목적으로. 그 나무를 베어서 돈은 안 되지만 앞에서 경관적으로나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만 이 공익적으로 이 기능과 가치 갈수록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 그 돈이 안 된다. 요새는 또 제가 산림 비즈니스 과정을 해보니까 많이 오시는데 산에 기록 귀촌한다고 산에 가서 농사를 지어 보시겠다고 오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상가진 분들도 오시면 돈이 좀 된다 그러시고 임산 나무를 베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450만 입방 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작년부터 임업직불제 하고 있습니다. 예. 농사를 지으면 짓는 만큼 돈 주고요. 이제 또 탄소 배출권적인 면에서 산림 공익직불제 지금도 하려고 그러거든요. 예. 이제 그런 예산은 어디서 나오느냐? 일본 같은 데는 각 지자체별로 47개 도도부현 지자체에서 우리 주민세 내듯이 산림, 환경, 양어세 국민 1인당 1,000엔 10,000원 들어죠. 그걸 받아야 투자를 합니다. 안 내려고 그래요. 저는. 근데 그 공익적 기능 가치가 얼마나 크고 숲이 이래야 되는데 중요한 기능과 가치가 바뀌었는데 돈 좀 냅시다. 그게 거죠. 그래서 투자를 합니다. 숲과 공격한다는 거인데. 근데 일본 분들한테 숲이 왜 중요하냐고 도시민들한테 물어보면 제일 큰 게 이거 토사유출 방지입니다. 소위 말해서 산사태가 나고 지진이 나고 화산이 폭발했을 때 숲이 보호를 해준다는 얘기죠. 그럴 정도로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만 국민한테 자꾸 홍보를 하는 거죠. 좋으면서 그리고 뭐 산림에 따른 재난재해가 나옵니다. 여기 2011년도 7월달 아시죠? 서울을 할기다키가 이 메인 언론 매체에서 일면 토벌을 내놨습니다. 여기 어딘가 아시죠? 예, 서울에 강남에 살기 좋다 하는 우면산입니다. 이거를 산을 공원으로 쓰고 있었어요. 우리 앞산같이. 근데 비가 시간당 30mm 이상 와버리니까 산사태가 나요. 이 규모가 요즘 굴삭기를 보이는데 비교해 보십시오. 뒤에 토사가 나옵니다. 이때 아파트 5층까지 토사가 잠겨버리고 만들고 있죠. 사람도 여름에 사망사고 났죠. 이 도시 숲이 나를 보호해 줄 알았는데 이런 현상이 나고 우리나라 숲은 핀란드나 스웨덴 같이 평지가 아니고 산악지에 있다는 게 이게 우리한테는 또 하나의 큰 단점입니다. 숲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산속에서 막을 것인가 다리에 막을 것인가 우리 이제 사방 사업을 해갖고요. 이 사방댐 많이 들어보셨죠? 토서 유출 방법인데 이 사방댐 역할을 뭐하니까 이 마을에 일반 도로에 유목하면 걸쳐져가 재난재해가 일어나는 건데 사방댐이 계곡에서 막아주니까 토사 유출에 의한 재난재해가 피해가 적은 거죠. 이게 계속 놔두면 밑에 만약에 저수지가 있었다. 안동댐, 이만댐, 소양강댐 댐에 이 토사가 유출되면 결국 댐의 기능이 수자목 기능적인 건 다목적 기능이잖아요. 댐이 나중에 사막댐이 돼요. 좀 극단적으로 일어나고 소양강댐이 모래가 다 차버린다 생각하고 사막댐이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농업토목공학과 쪽에 제 전공학 유수학부에서 논문을 보면 우리나라 전국 저수지에 농어촌공사 계시는 분 그런 거 아실 건데 전국 저수지에 상류에서 토사 유입이 얼마큼 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저수지 관리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 그런 논문도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 산불 나는데요. 여러분 산불 나면 빨리 나무 베내고 나무 심으면 될 것 같죠? 이 강원도 산불 났는데 장마철 지나고 나니까 온 산이 산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산불 문제가요. 그냥 다시 베내고 다시 나무 심으면 될 거죠. 이게 아닙니다. 이 앞에서 봤던 영일지구 사망사고하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이 토사는 어디서 왔어요? 산에서. 이 토사가 어디까지 가느냐? 흙의 재앙입니다. 바닥까지 갑니다. 갈 때 그냥 가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숲을 어떻게 기능적으로 다스려야 되는 그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사태 또 뒤에 산불이 나옵니다만은 병해충이죠. 여름만 되면 봄만 되면 산불에 대한 국민에 대한 그런 피난 방법, 여름에 산사태, 이 재난재해에 들어가 있다. 이 산림 분야에 재난재해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몇 년 안 됩니다. 여기 재작년이거든요. 밤에 비가 많이 와서 산사태가 나고 이 마을 하나를 다 덮어줘. 이때 사람 6명 사망했습니다. 이게 지금 온 산을 그죠? 노는 상태에 놔뒀다고 말하고 깎아서 태양광하죠. 태양광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탄소 좀 줄여보겠다 하다가 지금 탄소 좀 덮어 쓰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산지에 태양광 허가는 안 납니다. 제가 시내로 많이 다니지만 평지 같은 것도 다른 거고 우리나라 같이 강원 패턴이 여름에 집중호우가 안 오면 그건 또 괜찮을 텐데 이 경제적 피해 이거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 모면산 산사태 복구한다고 이렇게 복구해놨습니다. 지금 12년째 아닙니까? 돈 500억, 600억 들어갔습니다. 이 산으로 취급했더라면 좀 덜했을 거예요. 근데 공원으로 쓴 거예요. 공원. 난리가 났죠. 이게 뭐 이 아파트가 경관 좋다고 하다가 이 경관 보고 있으면 스트레스 받아도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 진짜 잘 다뤄야 됩니다. 다민적 기능도 중요하지만 오늘 또 산불 많이 났죠. 맨날 축구장 뭐 250개니 300개니 여기 작년 나는 울진 삼척 지역 산불입니다. 울진 삼척 쪽에 산불이 2만 헥타르 정도 타는데 울진 지역만 14,000, 15,000 헥타르 탔습니다. 15,000 헥타르면 축구장이 0.7헥타르입니다. 축구장 몇 개입니까? 2만 개의 축구장만큼 타고 이거 뭐 영상에서 많이 보셨죠? 이 이제 헬기로 끕니다. 우리 산불 진화 헬기 산불 진화 본부의 헬기가 48대, 50대 있습니다. 이 과목부가 제일 가능합니다. 얘가 끄고 나면 야간에는 또 못 끄요. 잠불 정비해야 됩니다. 이 잠불 정비가 더 어렵고 지금 울진 산불 나는 게 지금 복구한다고 원래 기본 계획하면서 저도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이게 전부 송이밭이잖아요. 근데 산주는 송이밭을 임대를 줬더라고요. 뭐 10년간 5억 받고 주고 있는데 그분은 뭐 손해날 게 없는데 어째 보면요. 이 임대받은 사람이 난리가 난 거예요. 5년간 10억을 버리라고 그것도 좀 버리다 갈 거 아니에요. 답답하고 손이 안 나는데 이게 지금 엄청 문제예요. 그럼 그걸 산주가 다시 돌려주느냐, 이 불러 있는 사람을 찾아내냐,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산사태 날까 싶어가지고 긴급 복구하는 것도 지금 먼저 하고 있는데요. 이 산불 참 모습 아닙니까? 그죠? 요즘 지금 보십시오. 등산하는 캐도 이 지금 올라가는 게 도주도 캐도 안 올라갈 거 아니에요. 지금 산에서 지금 나무 베는 사람 하루에 22만 원 줍니다. 70대 어르신들한테. 그럼 앞에서 나왔던 박 대통령이 그때 가면 넣다 하는 말이 맞겠죠? 지금 요 꼭대기에 올라가고 이 나무 타는 나무 이거 베내고 이걸 어떻게 처리하고 길도 하나 없는데 인도도 없는데 다시 심는다? 누가 하겠습니까? 국가적인 경제적인 손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산불 나고 난 뒤에 이제 복구한다고 하는데 장마철 지나고 나니까 지금 토양이 전부 다 마사토 토양이니까 딱 드러난 겁니다. 토사 유질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거. 그래서 최근 10년 우리는 산불 피해 건수와 면적인데요. 뭐 어느 해는 적고 어느 해는 많은데 이렇게 많이 났습니다. 근데 한 85%, 90%가요. 전부 실화입니다. 자연적으로 발화된 게 아니에요. 미국 같은 데는 자연적으로 발화되는데 전부 입산자 실화, 논두렁 소각, 쓰레기 소각, 담배불 실화, 뭐 하마터면 성공역 실화 전부 우리가 불러야 돼요. 왜?
불내지 말라 해도 불장난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전 지구상으로도요 한 3억에서 4억 헥타르의 산불 피해가 발생되고 있대요. 앞으로 갈수록 지구 온난화나 이런 것 때문에 더 증가할 것이 같다. 이 지구가 진짜 산불로 인한 피해가 어마어마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여기 2000년도 강원도 고성에 산불 났던 지역인데요. 이 지역이 또 마산도 지역입니다. 우리 영일지구부터 그런 토질이 있는데 이러고 뭐 토사가 유출되고 과거 사방했던 그 당시 70년대 똑같아지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방 사업이 70년대 했는 거 앞에 있는 거 똑같습니다. 이 인부 이때 여러 수로에 돌 샀는 사람이요 서울대로 가려고 하니까 돌깨가 이빨을 잘 맞춰서 돌 석축 샀는데 그 샀는 사람이 잘 샀는 매니저 같은 분이 하루에 50만 원 줬습니다. 서울대로 가려니까 하루에 50만 원. 그분이 맨날 일하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급여가 비쌉니다. 또 하나가 이제 여러분 소나무 하는 우리나라 제순중병 온 산에 이렇게 지금 팔공산 쪽 가도 여기 동부 쪽이나 저쪽 청도 쪽으로 가면 이 전부 이제 소나무 제순중 피해받아 죽어 있는 겁니다. 소나무 제순중은 이미 말랐다 하면 소나무는 회복이 불가능해요. 빨리 변형이 되는데 이 제주도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 제가 이 헬기 타고 다녀보고 했는데요. 16만 번을 배내는데 돈 160억 들었으니까 그래서 작업한 한 나무 처리하는데 돈 10만 원 들었습니다. 관광지입니까? 근데 여기 이제 소나무가 좋은 데인데 700고지인데요. 이 소나무 제선충을 옮기는 게 솔수용 하늘소인데 이 솔수용 하늘소가 700m 올라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번지질 않아요. 이제 날씨가 따뜻하면 계속 또 올라가겠죠. 이러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제선충 피해가 들어갔습니다. 일본에서 들어왔는데요. 일본도 1905년에 나가사키에서 처음 발견됐을 때 유럽에서 들어왔는데 제선충이 몰랐어요. 70년 뒤에 알았습니다. 그때는 마초구이 무시라고 해갖고 소나무를 잡아먹는 벌레다 이런 정도였는데 그럴 정도로 제선충입니다. 이게 제선충 성충인데요. 혹시 제선충이 어떻게 생긴지 보신 적 있습니까? 여기 현미경으로 보는 것입니다. 길이가 1mm, 2mm예요. 여기에 암놈, 순놈 두 마리가 소나무에 들어가면 20만 마리 보세요. 그럼 소나무는 가로가니까 얼마나 체가 물관 속에서 사니까 체가 물관을 막아버려. 그래서 소나무 죽고 이게 제선충. 현미경으로 많이 보십니다. 세계는 또 지금 기후위기입니다. 기후변화를 넘어서 기후위기인데 기후위기에 산불 나죠. 이렇게 풍경목이 생기죠. 농작물 피해가 생기죠. 병해충이 창궐하는 숲에. 기후위기에 숲이 위기고 숲이 또 답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그리고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이렇게 변화가 나오고 여기는 상징적으로 많이 나오는 그런 시사적인 사진입니다. 그죠? 그래서 세계는 기후위기다 해서 이 타임 잡지가 2008년도에 빨갛게 이렇게 파랗게 칠해놓고 이게 미국 예병대가 일본 점령을 해가 이 요지마 전투에서 이 성조기를 세우는 걸 기록사진 앞에서 나왔던 그 레드우드 그걸 세우는 모습을 해갖고 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문명사적인 의미를 갖는 과제라고 역설적으로 했습니다. 타임지에서 그만큼 지구온난화 문제인데 우리나라도 기후위기입니다. 뭐 뉴스에 이렇게 많이 나오고 특히 제주도 이 구상나무나 지리산 구상나무가 다 집단 고사하고 있다 하는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한반도도 100년간 한 2.4도 올랐답니다. 그런데 식량 위기까지 오고 있다. 우리나라 여러분 식량 작업률 50%가 안 된다고 하는 거 아십니까? 선은 남아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식량, 콩, 그죠? 또
아무튼 옥수수 이런 관련된 식량 자원은 50%가 됩니다. 그 농작물이 농사 갈수록 안 된다 얘기죠. 하우스에서 키우는 딸기나 이런 거는 많이 생산되고 있지만 지금 벌이 없어서 지금 사과 농사하고 지금 그 복숭아 농사 벌이 이 수정을 매결해 들었는데 난리가 났다 그러죠. 벌은 그렇게 많이 죽었답니다. 벌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2030년 되면 한반도가요. 이거 뭐 인용하고 5% 파도수로 잠긴답니다. 혹시 여기 절 보고 가십시오. 땅 사놨는데 바다 잠길래요? 혹시 뭐 내가 사는 땅이 잠기는 거 아닌지 한번 잘 보고 가십시오. 뭐 제가 인용한 거지만 이 기후 위기 한반도. 이 기후 위기의 주범은 이제 온난화, 온실가스다 그죠? 네, 잘 아실 거고요. 우리나라도 지구 온난화가 자꾸 아열대 난대지역이 확대돼 갖고 소위 말해서 자꾸 더워진다는 거죠. 더워지니까 병이 창궐하고 숲은 숲대로 파괴되고 특히 도시의 또 열섬 효과 또 무시 못하잖아요. 이런 부분인데 이 식생대가 이제 변한다. 식물도 못 사는데 사람이 살 수 있겠나 이렇게 되는데 특히 우리나라가 소나무가 많은 나라인데 100년 뒤에 우리나라 소나무가 사라진다. 한반도에서 얘기입니다. 소나무가 내가 갑자기 더워서 못 살겠다. 그건 아닐까요. 종자를 얼마나 많이 뿌립니까? 백년충 창궐 이런 거죠. 제설 충척에 결국 우리나라 소나무를 다 멸종시킨다. 일본이 그랬거든요. 일본에 가보면 소나무 별로 없습니다. 전부 소나무 품목이고. 근데 이런 게 결국 기후 위기하고 연계됩니다. 남산의 저소나무 그거 하나로 우리나라가 버티고 있는데 이 소나무가 없었다면 외국과도 바꿔야 되는 거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런 걸 또 우리가 언급을 하고 있고요. 역사의 처음에 그렇죠. 황사 이 중국에서 내려오는 미세먼지 모습입니다. 이걸 뭐 그렇다고 우리나라 전체를 하나의 그 공기를 맑게 하는 방법을 찾을 수도 없고 온실가스 아시죠? 예, 따로 설명을 안 했는데 특히 이산화탄소, 화석연료의 연소에서 있는 화석연료가 다시 말해서 이산화탄소가 55%입니다. 그럼 이산화탄소만 잘 조절해도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숲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아실 텐데 또 이산화탄소 농도가 얼마나 높아지고 지구가 얼마나 더워졌냐 하는 게 이 킬링 커브라는 게 있습니다. 이 킬링 커브라는 건 미국 과학자 이 찰스 킬링이라는 사람이 이 하와이 엄청 청정한 거기 꼭대기 거의 기상황청망을 설치해놓고 50년 전부터 근데 계속 이러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 킬링 커브가 관찰되는 이유가 이제 이렇게 있고요. 결국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해 보니까 아니가 다를까 이렇게 이제 증가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지구가 더워졌다는 게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 및 흡수량인데요.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연간 349억 톤이랍니다. 우리나라는 얼마냐? 7억 2,800만 톤. 산림이 온실가스 흡수량이 연간 4,560만 톤. 전체 배출량의 6.4%를 차지합니다. 그럼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놓잖아요. 근데 일반 작물 초본류는 봄에 잎이 나고 자라다가 가을 되면 죽습니다. 썩으면서 이산화탄소 또 내는 거예요. 나무나 그렇죠. 나무는 3,000년, 7,000년까지 삽니다. 계속 탄소를 보존하는 거죠. 그래서 탄소 배출권에 나무를 심으면 인정을 해줍니다. 거기에 숲의 다면적 기능이 나오는데 그래서 산림을 숲을 잘 이용하면은 탄소 줄이고 흡수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2030 국가온실 감축 목표 지난 정부에 했죠. 요새 최근에 누가 40% 감축 목표를 했나 신문지상에 이거 최근에 어제도 그렇고 계속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뭐 그걸 제가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고 이렇게 40% 감축 목표를 하려고 하는데 총 감축량이 2억 9천만 톤 됩니다.
여기서 숲에 의해서 탄소 흡수원으로 감축할 수 있는 게 3,200만 톤, 약 11%입니다. 숲만 잘 관리하고 우리나라는 숲이 많기 때문에 탄소가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조림도 옛날에는 나무를 수입해오기 좋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요. 나무도 수입하기도 좋고 내가 키워서 내가 가고 땅을 빌려. 근데 우리 지금 고린도나 동아마루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건산업 이분들이 그거가 나무 심었을 때는 나무 장사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탄소 배출권 돈 받고 있습니다. 그럼 완전히 생각을 또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나무는 또 30년까지는 잘 자라니까 탄소 흡수이 증가되다가 30년 되면은 또 점차 감소됩니다. 그럼 빨리 베고 다시 심어야 된다는 게 이 논리예요. 홍인단체에서 반대를 하는데 그래서 숲과 구결을 할 경우에 탄소 흡수량은요 또 숲도 건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살기도 힘든데 뭐 탄소를 흡수 많이 주겠습니까? 그래서 숲과 구기, 속과 배기를 해서 잘 관리를 하면은 우리나라 숲은 42% 증가시킬 수 있고요. 녹색된 기능, 수온 함량 기능, 물 부족 국가, 농어촌공사 저수지 물 마르는 걸 숲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잖아요. 그러면서 30%까지 물을 정수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오늘날 숲의 다면적 기능과 가치가 높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 보시면 수종별 연간 온실가스 감축 효과인데요. 막 승용차 한 대가 연간 한 15,000km 달린다 생각하고요. 나무를 한 60년간 뭐 키운다 생각하면은 강원도 지방에 있는 또는 중부 지방에 있는 소나무가 승용차 8대, 9대 먹는 탄소로 흡수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잣나무니, 니다소나무니, 편백이니 제일 많은 게 편백이죠. 근데 편백 같은 거 옷에 많이 심는데 그죠? 상당히 그런 면에서 유리하죠. 이런 이 세계 산림 현황인데 전체 육지의 한 31%, 41헥타르가 숲인데요. 이 산림률이 높은 국가와 선진국은 자국의 산림을 활용해 국가 경제 발전, 국민생활 복지에 소중한 자원을 활용합니다. 유럽, 알프스 산맥 기구 있는 나라, OECD 국가 중에 산림 부가 있는 나라 없어요. 뉴질랜드 같은 나라, 핀란드, 스웨덴 다 복지 수준 국가. 미국도 말할 것도 없고요. 지구촌 인구가 78억 명이 되는데 1년에 정상적으로 적법하게 수확해서 쓰는 나무의 양이 40억 깃발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숲에 있는 양이 얼마냐? 10억 깃발입니다. 4배 정도, 우리나라 숲에 4배 정도 매년 배설한다는 얘기입니다. 세계적으로. 그러면 탄소 배출권적인 면에서 줄어들겠죠. 숲을 더욱더 조성하고 관리하고 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제 탄소 중립, 요새는 탄소 제로라는 말이 있는데 이 국가별 주요 정책 중에 이 산림 정책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이렇게. 우리도 아까 앞에서 11%, 40%, 30% 정상 줄이는데 그죠? 40% 줄이는데 우리 11% 줄인다고 그랬잖아요, 숲이요. 그렇지 세계 산림 부분이 반드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럴 정도로 숲이 중요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숲을 잘 이용하면 탄소 제로 정책에 도움이 된다. 이 지구 온난화가 문제가 되니까 탄소 배출권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생겼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더더욱 잘 아시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지구 온난화 주범이 이제 주로 이산화탄소라고 그랬거든요. 화석연료 태워서 나오는 건데 이산화탄소 비중이 가장 높아 대표적인 탄소 배출 규제하기 시작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교도 의정서는요 여기서 이제 반드시 90년 대비 5% 정도 감축하겠다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하게 되고 미국도 안 하다가 이제 한다 그랬는데 이래서 이제 탄소를 못 줄이면 잘 줄이거든요. 회사에 탄소 배출권 사야 됩니다. 안 사면은 무역에 보복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는 수출해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러면 수출 안 되면 뭐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여러분도 잘할 건데 어떻게든지 탄소 배출권을 맞춰야 됩니다. 그런 속에서 숲 관리만 숲을 잘 이용하면은 일조를 할 수 있다.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럽의 이 탄소 배출권 가격 동향이 이렇게 막 급속도로 올라가고 조금씩 살려지니까 우리나라도 여기 지금 2003년 내가 요번에 찾은 겁니다. 14,000원대, 이 3만 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걸 톤당 탄소 톤입니다. 이렇게 지금 97유로까지 올라가 있고, 이 탄소 배출권 값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청각다에 있는 기업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2015년 50까지 배출권 할당 거래에 대한 법을 도입 시행하고 있죠. 뭐 이렇게 연평균 얼마나 줄인다는 것도 있고, 대상 기업이 526개 기업에서 684개 기업을 이렇게 끊어줬습니다. 우리나라 3차 계획 기간에 29억 톤 정도 기업 할당시키지 않습니다. 기업 누가 얼마 줄이라. 그래서 이 할당받은 기업들이 줄이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못 줄이면 사과봐야 됩니다. 배출권. 이게 오늘날 대기업이 생각도 못했던 부분이 이 지구상에서 현상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10대 그룹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이렇게 매년 공개를 합니다. 롯데가 제일 많이 줄였어요. 그게 이제 줄이는 비율입니다. 정말 비율.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하고 전자제품 수출해가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 두 기업은 거의 10입니다. 그럼 이런 메인 기업, 우리나라 국가 경제, 국민 경제에 핵심적인 이런 기업체가 탄소를 못 줄이고 있으니 앞으로 우리나라 국가 경제와 국민 경제 어떻게 되는 얘기죠? 이런 부분이 어제 어느 기관, 기업체 없이 ESG 그죠? 완전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이게 좀 됐습니다만은 이 세계적인 어느 매체 저널에서 오일 시대 종말이 온대요. 40년 뒤 되면 세계 오일이 없어질 것이다. 그럼 뭐 다시 아궁이를 뗄감을 떼야죠. 그나마 우리는 산에 나무라도 있으니까. 화석연료가 80%를 쓰고 있고 바이오매스 에너지 조금 2008년도 잘 올라서 있습니다만 신재생 에너지가 좀 많이 커졌죠. 우리나라도 뭐 태양광이니 풍력이니. 근데 나무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 흔히 탄소 동화작용하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놓고, 다시 말해서 이산화탄소를 이 나무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 죽을 때까지. 언제 죽나? 7,000년까지 삽니다. 앞에 나오는 그 나무, 큰 나무, 제너럴 서먼산, 그 나무는 2,400년 됐대요. 2,400년 동안 탄소 계속 저장시켜주니까. 근데 이 나무가 쓰러져 다시 썩으면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잖아요. 근데 썩을 때 빨리 썩습니까? 셀룰로즈, 헤미셀룰로즈 딱딱하니까 서서히 썩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숲이 대안이다. 이렇게 이제 나와서 나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에는 가면 허대는 나무를 파쇄를 해가 이 칩 하베스트인데 칩 생산을 하는데 나무 칩 이런 큰 컨테이너차에 칩을 싣고 다니고 유럽 가면 지금 난립니다. 여기 전시장에서 사진인데요. 이만한 나무를 생산하려고 2드럼의 오일을 썼습니다. 이만한 칩이 20드럼의 에너지가 먹습니다. 그러면 이 칩하고 얘 오일하고 두 개 연소시켰을 때 이산화탄소가 어디 많이 나옵니까? 훨씬 오일이 많이 나오겠죠. 또 그러게 우드 펠렛이라는 게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혹시 펠렛 보일러 하면서. 이래서 이 우드 펠렛, 다시 말해서 나무를 뗄감으로 쓰면은 이러한 환경 친화적, 경제적, 또 오존 저장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마터면은 이 CO2 배출량이요 이렇게 줄어들 겁니다. 네. 한 12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나무로 취입을 이걸 돌리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구하는 자료입니다만은 좀 오래됐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북유럽 쪽에 난방 때문에 이 우드 플랫 열병합 발전소가 이렇게 많이 생긴 겁니다. 지금 이거 더 많이 생겼죠. 독일이 러시아 가스 없으면 겨울에 얼어 죽는다 하는 말 있듯이. 그러다 보니 독일을 가니까 유럽 쪽으로 가니까 이런 나무를 이용한 뭐 간단히 얘기하면 열병합 발전소 보일러를 그렇게 많이 뜨고 있는 거예요. 일본도 그렇습니다. 이 전국적으로 여기 2011년 자로 이렇게 그림으로 되어 있는 게 이 자리밖에 없어서 제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은 도요타 자동차나 그런 대형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이 사업에 뛰어드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나무는 나무 들어가죠. 그래서 해외 조림 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이건사는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그 회사를 목재 수입하고 목재 사업을 하다가 지금 이산화탄소 사업하고 있거든요. 우리 황사 때문에 중국, 몽골에 우리나라가 조림 엄청 해줬습니다. 대구원에 옛날에 하춘수 행장님, 부행장님 때 몽골에 나오신 분, 몽골 유학생들이 데려오면 인사를 받더니만 그렇죠. 물, 살림하고 물하고 뗄래뗄 수 없습니다. 물에 대한 문제가 또 우리 엄청 나오죠. 그죠? 이런 거. 우리 우물 파주고 혹시 이 자리에 노타리 클럽 다니시고 뭐 세계적인 그런 봉사단체 다니시는 분 없으면 모르겠습니다. 우물 파주고 가잖아요. 이제 물은 이제 생명이 됐는데 이 한국도 물 부족 국가입니다. 이 21세기에는 물 전쟁이라 할 수 있고. 근데 물을 숲을 통해서 조성을 하면은 녹색댐 기능이 있는 숲을 큰 다민적 기능 가치로서 쓸 수가 있는 거죠. 다 아시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 강원도, 전라도 지역에 이 비가 나갖고 저수지가 다 말라갖고 뭐 4대강, 영산강 도를 누가 첨가하려고 했느냐 하고 난리 났죠. 이 우리나라의 물 스트레스 지도입니다. 역시 이쪽 서해안 지역 겨울에 눈도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동해안 지역 물 스트레스가 가장 심하고 그나마 우무댐이니 팔공댐이니 뭐 많아서 좋은데 이 산림의 유무에 따른 물의 순환 과정인데 나무가 하나도 없으면 땅속에 닿는 물이 5%밖에 안 되는데 나무가 있으면 땅속에 닿는 물이 53%. 그래서 35%예요. 이 숲이 물을 저장한다는 얘기입니다. 홍수 안 나게 수간 차단 정발을 해버리죠. 이 나무가 정산하죠. 이 정산을 잘 보셔야 됩니다. 네. 그 토지 공화장 나무에서 정산하잖아요. 그죠? 네. 물은요, 숲이 낙엽, 낙지가 떨어지면서 물질 순환하는 과정에서 이 소위 말해서 스폰지와 같은 이 낙엽-낙지처럼 그죠? 부식질층이 통기성이 많은 그런 토양이 두꺼워지잖아요. 그게 물 저장하는 게 시간당 250ml까지 저장할 수 있다. 이 숲이 녹색댐이라는 겁니다. 이 녹색댐은 숲이 물을 저장을 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우리나라 녹색댐 총 저장량은 수자원 총량의 약 14%인 192억 톤입니다. 전문가 계시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찾아서 있는 거예요. 소양강댐 총 저수량이 가용 저수량이 제가 19억 톤인 줄 알았더니만 최근에 어디 보면 29억 톤이라고 하더라고요. 다시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기사가 29억 톤. 충주댐도 17억 톤인 줄 알았는데 18억 톤인 줄 알았는데 27.5억 톤이더라고요. 27억 5천 톤. 네. 7개만 먹습니다. 우리나라 숲이요. 그러니까 숲을 잘 관리를 하고 숲을 잘 보존하면은 이런 댐을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 되겠죠. 예. 또 있더라도 댐이 저수하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이 소양강 댐 그
그 유역이 얼마나 큽니까? 그게 다 숲이죠, 그죠? 이런 얘기도 있고. 녹색된 기능 여러분 안에서 홍수, 조절 기능, 갈수 완화 기능, 수질 정화 뭐 교과서적인 얘기인데 이 살림이 지나치게 우거지면 결국에 물이 마르는 이유가 뭐냐? 왜 그렇게 해요? 숲이 아주 녹색된 기능이 있는데 너무 빽빽하면 오히려 녹색된 기능이 확 떨어져 버립니다. 그게 바로 이 방금 얘기했던 수간 차단 정발량입니다. 이 손실량입니다. 이게 이제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다 정발이 날아가 본다. 수관에 나무 가지 펴니다. 이게 이제 참나무 또는 뭐 이렇게 소나무 이렇게 그래서 하시면서 활엽수, 침엽수인데 침엽수가 큽니다. 쑥갓고기 하러 가고 농어종 공사에서 저기 전라도에 용담댐 사업 많이 있거든요. 쑥갓고기 사업가 있습니다. 숲이 빽빽하다. 침엽수를 빼야 될까? 활엽수를 빼야 될까? 우리 이목적인 쑥갓고기 하러 갔을 때 수온 함량 기능을 높이려면 수간 차단 정발량 높은 침엽수를 쑥갓에게 우선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이제 교과서적인 우리 학생들한테 먼저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침엽수는 51% 손실량, 활엽수는 38%. 수간 차단 정산량이 침엽수 훨씬 크다는 얘기입니다. 활엽수 잎이 넓으니까 오히려 활엽수가 안 크게 나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숲을 조성하면서 대부분 침엽수 심어놨습니다. 잣나무, 편백, 소나무 절대적으로 숲가꾸기 해줘야 됩니다. 근데 환경단체에서 못하고 하죠? 아닙니다. 네, 절대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 물순환 과정에서 이 숲이 수문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정산작용에서 지표면 열 환경을 완화시킵니다. 대구시에 나무를 많이 심어가 시원해졌대요. 무슨 근거로 시원해졌다고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늘해졌어요. 바로 이 정산작용. 우리 여름에 더울 때 계곡에 바닥에 물 뿌리죠. 물 뿌리면은 이게 정발에 날아가잖아요. 대기 중에 있는 잡열이 소실됩니다. 그에서 물이 정발되는 거예요. 잡열이 자꾸 소실되니까 자연적으로 시원해집니다. 그 제가 많이 강조하는데 요거 아십니다. 태양에서는 순 방사량이 이만큼 오면 제일 많이 소실되는 게 잡열 플러스 정발사량이에요. 숲에 아까 수관 차단 있었죠? 땅에 있는 지면에 있는 물 있죠? 그다음 또 야가 정사자연수 물을 대기 중에 뿌리주죠? 바닥에 물 뿌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 대구시에 나무를 많이 심었으니까 이 잡열이 잡열이 제일 큰 부분이 줄여주니까 대구시가 시원해질 거예요. 나무를 많이 심어갖고 대구시가 시원해졌다. 어떤 역할을 나무가 하기에, 숲이 하기에 시원해졌다. 이 뭐 말씀들 막 그러지 않아요. 그 이유를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정산정. 정산정에서 대량의 기화열이 이제 소비가 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한 그루 나무, 큰 나무는 하루에 400리터 물을 정산장에서 이 기로 대기 중에 뿜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물이 뚝뚝 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못 봤었지. 그러니까 23만 킬로칼로리 열이 이제 소모가 되는데 그럼 자연적으로 열성 효과가 완화되죠. 에어컨 5개 틀어놓고 갖고요. 나무 심으면 5% 이상의 냉각만 효과가 있다. 이는 숲을 다면적인 거죠. 도시지역의 열섬 현상을 완화시켜주죠. 기상 조건 완화와 대기 오염 물질 확산 방지시켜주죠. 이 도시에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되는데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찾았습니다. 서울은 7평방미터, 프랑스 파리 13, 런던 27, 뉴욕 23입니다. 그나마 우리나라가 산이 많다고 해요. 국립공원 비율은 세계 최대입니다. 국립공원 비율 산이 많다고 해요.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가보신 분도 안 계시겠나?
뉴욕 센트럴 파크 아닙니까? 우리 개인 센트럴 파크도 이런 이제 벤치마크. 요 조금 띠가 건물 한 몇 개 지으면 그죠? 요 뉴욕에 그 홈리스들 다 무기 살릴 수 있습니다. 그죠? 이 뉴욕을 계획할 때 도시 계획할 때 그때 이 센트럴 파크를 만들어야 된다고 엄청 강조를 했는데 그 논리가요. 이 센트럴 파크 이만한 걸 만들지 않으면은 이런 걸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앞으로 30년 뒤에 50년 뒤에 센트럴 파크만한 정신병동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답니다. 예. 이 옷에 우리 숲치유 이런 얘기만 해야 되나요? 말이 맞는 거예요. 이 센트럴 파크가 지금 뭐 환경단체나 뭐 선택하는 사람이나 국가 경영하는 사람이나 도시계획자나 전부 다 인용을 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는 아파트밖에 없대요. 대구시 가로수 몇 개 있는지 아세요? 혹시? 몇 나무 있는지? 이 공식적으로 나온 건데요. 대구시 가로수 나무가 22만 7천 원 정도 된대요. 이거 가로수에 나무를 다 붙이는 거예요. 조경수 공원에 있는 나무는 빠진 겁니다. 가로수 길이에 맞춰서 조사하면 되니까. 제일 많은 게 은행나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티나무, 요즘에 말하면 플라타나스 나무인데, 이 플라타나스 나무 한 번이에요. 하루 평균에 이 50평방미터 에어컨 10대를 7시간 가동하는 효과가 있답니다. 이 산림청에 있습니다. 용조상이 숲 바꿔야 됩니다. 이거 보니까 막 가슴이 답답해지죠? 숲은 이렇게 심어놨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숲을 이렇게 만들어놔야 이 과정 보통 어려운 겁니다. 숲 가꾸기 목적,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ESG 경영 다 그런 얘기입니다. 산림 생태계 서비스, 산림이 가진 다면적 기능이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숲 가꾸기 하는 모습을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숲 가꾸기 했는데 하고 안 했는데 햇빛이 안 들어오죠. 이 생태계가 완전히 다르죠. 이게 일본입니다. 나무 세계 최대 인공 국가 삼남 편벽을 이 꼭대기까지 이렇게 높은 산을 찍어놨는데 이거 지금 숲 가꾸기를 뭐 해갖고 지금 솥가배기 한다고 이렇게 하고 돈은 안 돼요. 일본도 돈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공익적 기능이 클수록 커지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산림환경 양면세까지 따라가고 있는 거죠. 숲 가꾸기 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다 하는 세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농촌공사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물 같은 얘기지만 수온 함량 맑은 물 공기 증가가 수자원 약 60억 톤 소양강 때 이때는 뭐 저수량이 3배인데요. 이렇게 늘릴 수 있는데 여러분 4대강 보수 이거 내가 퀴즈로 내려다가 그냥 냈습니다. 16개죠? 4대강 보가 16개입니다. 이번에 또 보 때문에 또 논란이 있었죠. 이 4대강 보의 저수량이 한 6억 2천만 톤 정도 됩니다. 4대강 보 투자한다고요. 물론 뭐 보만 만든다 뿐만 아니지만 22조 원 들었습니다. 6억 톤밖에 안 되잖아요. 숲을 아까 잘 가꾸면 소양강 때뭐 그건 7개 만드는 거 없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는 1조 원이 아니라 22조 원이 아니라 한 5천억만 넣어도 되지. 물론 뭐 보가 단순히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숲 가꾸기 경제적 효과가 비용에 비해서는 도시는 잘 가꿔야 됩니다. 나무만 많이 심어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벌채한다고 산을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 갖고 뭐 언론사 환경운동하고 목사라고 난리 펴고 있죠. 우리나라 목재 생산할 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선진국은 이런 기계가 나왔는데 그 기계가 어떤 기계냐를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포크레인이 다 합니다. 이런 차가 산지 훼손 일이 심합니다. 혹시 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나무 베놓고 굴삭기가 이래서 산에 들어가 집을 던져 내렸습니다. 이게 재정보인데 이러지 말아게도 일하여 이러다가 작년에는 또 목 관리 쏘서 전도되고 기사가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원시적으로 하고 있어요. 위에 보면 기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하루에 굴삭기가 와서 작업하는데 하루에 65만 원 줍니다. 고등학교 나와가 굴삭기 하나 사가 이 작업하는 더 나은 것 같아요. 연봉적으로 60만 원을 1년에 200이 나오면 돈이 얼마입니까? 연봉 1억이고 1억. 시간이 다 돼서 좀 빨리 가겠습니다. 외국인은 워킹머신 로봇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성능이 기계가 산악지인 알프스 산맥 기계 우리나라와의 지형적으로 비슷한 오스트리아도 이렇게 기계가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케이블로 이거는 하베스트라는 건데요. 이게 하베스트입니다. 소위 말해서 낫으로 베었던 나무를 콤바이너로 벤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세계 최대의 토목기계 만드는 일본의 코마츠 회사가 유럽에 법인을 만들어 이 하베스트를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쑥갓국이 누가 하느냐? 얘가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보통 실력자 알겠죠? 이 사람 하루에 100만 원 줘도 안 아깝겠죠? 이게 유럽 선진국의 힘이고 기교입니다. 케이블 안에 들어가면 소리 안 납니다. 그만큼 기계를 잘 만들어 놓은 거죠. 이 모니터의 기류가 직경이 나서 나무를 내가 얼마나 베었는지 몇 입방 했는지 다 나오네. 이래 하고 있는데 우리는 굴삭기를 집어 던져 버렸어. 대부분 왜 여기 흠컴한테 이렇게 힘들냐? 1년에 200일을 일할 수 있어갖고 연봉이 1억이 1억. 65만 원 받으면 닭띠부로 기름값 해도 1억이 1억. 대단하죠. 유럽과 그렇습니다. 이게 임업입니다. 마지막 사진입니다. 약 3시인데 맞죠? 얘 알죠? 예. 얘하고 친합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얘하고 친한데 예? 무섭긴 무섭죠. 근데 꽃감보다는 덜 무서워야 돼. 여기 어딘지 아세요? 대구 사시는 다 대구 사시죠? 노동 예? 노동 어디 근무하십니까 혹시? 예? 어디 근무하세요? 저기 도시공사 있습니다. 도시공사 역시 도시공사 계시니까 도시공사 분들 여러분 계십니다. 이 도농 척병나무 숲인데 우리 천연기념물 1호입니다. 이것도 그냥 내버려 놓듯이 하는데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가면 야 정도 돼야 되겠어요, 그죠? 야 천연기념물 몇 톤인지 아세요? 모르는 게 좋다야지. 야 천연기념물 아닙니다. 야가 있어야 뭐 기념물을 뭐 보존을 하던가 말은. 얘는 천연기념물인데 일제시대 때 뭐 하고 잘 해놨는데요. 돈 제품도 주차장도 만들고 그러는데 이게 딴 데 가도 있어요. 이 절벽에 이렇게 집단적으로 붙이는 일본 사람이 되겠는데 남방 한계선 즉 제일 남쪽에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다고 해서 천연기념물 이렇게 하면 야 정도 되면 뭐 그죠? 아 그게 좀 말이 된다 그러는데 야 얘하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떤 면에서 얘하고 차이점 시간 1분 지났으면 하나 얘기해봐죠. 야하고 차이점 숲의 중요성이 있는 얘는요 친한 척하고 좋아하고 살려야 된다 하고 한반도에 없다고 난리지지만 야 지금 한반도에 한 마리만 풀어놓으면 왜 되겠어요? 예? 한 마리 풀어놓으면 야는 엄청난 우리한테 친숙하고 뭐하고 하지만 미나도 나오고 야는 부작용이 엄청나네. 백두대간 호랑이인데 가다놨거든요. 백두대간 수목을 가고 있어요. 중앙
얘는요 부작용이 없습니다. 부작용. 그래서 숲이 좋은 거예요. 다면적 기능과 가치가 갈수록 크게. 얘 없다고 지금 난리고 천연기념을 하자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뭐 있으냐? 얘를 지금 그래 뭐 한반도 내려와서 백두대간에 한 마리 있다. 난리 날 거예요. 잡아야 된다. 멧돼지도 잡아야 된다고 난리인데 얘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맞죠? 네. 숲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오늘 부작용 없는 그런 강의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